이번 시간은 두 번째 소단원인 산과 알칼리 제조 중에서도 온라인 클래스 기간에 배웠던 산의 제조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산의 제조 중에서도 산의 성질과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산의 성질과 종류를 중심으로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수업을 듣고 산의 성질과 종류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면 충분히 학습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배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산, 질산, 염산 이렇게 세 개의 종류의 산을 배웠는데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도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알고 나면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다른 특징들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데 훨씬 쉬운 것처럼 우리가 화합물을 새로 처음 접할 때도 그 화합물의 이름 또는 화학식을 먼저 알고 나면 다른 화합물들과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그 화합물이 지닌 성질이나 특징 이런 것들도 훨씬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배웠던 산의 종류로는 황산, 질산, 염산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산이 있고 각각의 산의 화학식을 선생님이 갈호 안에 적어 두었습니다. 먼저 황산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산을 살펴보면 그 화학식이 H2SO4라고 해서 주기율표상에서 1번인 수소 2개랑 16번인 황 그리고 8번인 산소 4개로 이루어진 물질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산을 보면 HNO3라고 해서 주기율표상에서 1번인 수소와 7번인 질소 그리고 8번인 산소 3개로 이루어진 화합물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염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산을 보면 주기율표상에서 1번인 수소랑 그리고 17번인 염소, Cl 한 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황산, 질산, 염산 세 가지 종류의 산이 지닌 성질과 용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산의 성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산을 보면 농도에 따라서 묽은 황산, 진한 황산, 발련 황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었겠지만 묽은 황산이 농도가 가장 옅고 진한 황산이 그 다음으로 조금 진해지고 발련 황산이 가장 농도가 진한 황산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산의 농도도 한번 확인해 보면 묽은 황산은 황산의 농도가 60에서 80, 진한 황산은 90에서 100, 그 다음에 발연 황산은 그 이상이다 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주로 용도도 한번 살펴보면 묽은 황산은 주로 비료나 섬유, 진한 황산은 마찬가지로 비료랑 섬유에다가 석유를 정제하는데 그리고 농약을 만드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연 황산은 화약을 만들거나 도료를 만들거나 유기물을 합성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을 볼 때에는 묽은 황산과 진한 황산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묽은 황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묽은 황산의 특징을 보면 강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과 염기의 정의 단원을 할 때 배운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 학습지나 교과서를 한 번 더 살펴보기 바랍니다. 먼저 강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이온을 잘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강산성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액, 즉 물에 녹였을 때 이온화하여 산을 내놓는 물질을 산성이라고 얘기했고, 강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수소이온을 더 많이 내놓는 산을 우리가 강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약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온화하여 수소이온을 내놓기 어려운 산을 우리가 약산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묽은 황산은 강산성을 지녔고 진한 황산은 약산성을 지닌 물질입니다. 그리고 묽은 황산은 흡수하는 습성이 습기를 흡수하는 습성이 거의 없고, 그리고 탈수하는 성질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한 황산은 흡수하는 성질과 그리고 탈수시키는 성질이 모두 있습니다. 따라서 묽은 황산과 진한 황산은 그 성질이 정확하게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외우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열 황산도 한번 그 특징을 살펴보면 무색의 끈적끈적한 액체로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발열 황산에 접하게 될 때 피부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야 된다는 것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질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산의 성질과 용도를 보면 무색의 액체로 햇빛에 노출시켰을 때 분해되어서 황갈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햇빛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산을 보관할 때 갈색병에 넣어서 보관하게 됩니다. 갈색병에 넣게 되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게 되어서 햇빛에 의해서 질산이 분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질로 보면 강산이면서 강력한 산화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강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도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하면서 배웠었는데, 강력한 산화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은 비슷한데 아직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산화제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예정이니까 이런 성질이 있구나 하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산도 그 농도에 따라서 묽은 질산, 진한 질산, 질산나트륨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 농도에 따라서 용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묽은 질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료나 인광석을 분해하는 데 사용되고, 진한 질산은 나이트로와 반응, 그 다음에 염료, 그 다음에 화약이나 의약품, 로켓연료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질산나트륨은 특수 비료나 유리 산업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염산의 성질과 용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염화수소를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염화수소는 무색의 자극성이 강한 기체로 공기보다 무거우며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염화수소 기체의 35%가 녹아있는 수용액을 우리가 진한 염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염산을 우리가 실험실에서 마주하게 될 때는 바로 코를 갖다 대고 맞는 것은 우리 인체에 매우 해롭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삼가해야 하고, 특히나 염산 이런 물질을 다룰 때는 여러분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를 살펴보면 염산은 주로 식품, 의약품, 화공약품, 염료, 농약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껏 배웠던 황산, 질산, 염산 각각의 성질과 용도를 한 번 더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온라인 클래스 기간 동안에는 선생님과 직접적인 접촉도 어렵고 또 질문 같은 것들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배웠던 내용을 계속해서 복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와서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귀에 최대한 많이 익혀주면 익혀줄수록 쉽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길을 열어두고 수업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배운 내용 한 번 더 떠올려 보면서 그렇게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수업을 듣는다고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